그야말로 성대한 잔치,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인 박소홍 씨의 사랑스러운 딸, 제이 양의 첫 생일 잔치가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축하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비록 박소홍 씨의 부모님이나 형 등 직계 가족들은 이날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비워질 뻔했던 따뜻한 가족의 빈자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아낌없는 애정과 의리로 꽉 채우며 더욱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박소홍 씨와 김다혜 씨 부부는 지난 14일 그들의 보물 같은 딸 제이 양의 첫 돌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롯데 시그니엘에서 잊지 못할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돌잔치 현장 영상 속에는 개그계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보는 이들에게도 그 행복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돌잔치에서 김다혜 씨는 우아한 드레스를, 박송 씨는 세련된 수트를 멋지게 차려입었으며 역시 예쁜 드레스로 한껏 꾸민 제이 양을 품에 안은 채 시종일관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새로 꾸린 가정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돌잔치 2부에서는 박소홍 씨 부부가 아름다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더욱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돌잔치는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추첨 이벤트부터 시작하여 동료 연예인들의 열정적이고 신나는 춤과 노래 공연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야말로 흥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코미디언 심진아 씨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남다른 끼와 넘치는 에너지로 하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으며 진심으로 제이 양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방송인 박슬기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 속에서도 모든 하객들이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돌잔치의 뜨겁고 즐거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국민 가수 박경림 씨는 자신의 오랜 히트곡인 착각의 늪을 열정적으로 열창하며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기들을 품에 안고서도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하객들의 모습은 마치 동네 큰 잔치가 벌어진 듯한 활기찬 에너지와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소홍 씨는 현재 친형 부부와의 복잡하고 힘든 법적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가족 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돌잔치만큼은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빈자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수홍 씨를 오랜 시간 변함없이 지켜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히 지지해준 소중한 동료들이 그 자리를 따뜻한 애정과 의리로 꽉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길어지면서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잠이 든 딸 제이 양을 안고 박소홍 씨는 감동적인 세레나데를 열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행복에 대한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김다혜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변함없는 지지와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울타리를 이룬 세 사람의 모습은 이날 돌잔치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박소홍 씨와 김다혜 씨는 2021년 서로의 곁에서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결혼 2년 만인 지난해 10월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딸 제이 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생명이기에 제이 양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출산 후 1년 만에 몰라보게 훌쩍 자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제이 양의 모습 또한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행복감을 안겼습니다. 김다혜 씨는 이날 성공적으로 돌잔치를 마친 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박송 씨 품에 안겨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딸 제이 양의 사랑스러운 뒷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두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이번 돌잔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박수홍 씨 부부를 향한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그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김다혜 씨는 딸 제이 양의 첫 돌을 기념하며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감동적인 그야말로 진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를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동료들의 따뜻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4일 개그우먼 안영미 씨는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잔치지. 우리 JJ 생일 정말 축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진심으로 고마워라는 따뜻한 글과 함께 돌잔치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으며 웃음과 감동,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돌잔치 현장에는 심진아 씨, 박경림 씨, 안선영 씨, 가수 이수영 씨, 방송인 붐씨 등 박수홍 씨 부부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수많은 연예계 친구들이 총출동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돌잔치는 특별한 사회자 없이도 하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흥을 이끌어가는 마치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예능판 돌잔치였습니다. 그 뜨거운 분위기는 어느새 방송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안영미 씨는 현장의 엄청난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가슴춤을 참느라 정말 가위 눌리는 줄 알았다는 유머 섞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코미디언 심진아 씨는 이날 돌잔치의 댄스 여왕으로 맹활약하며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음악의 리듬을 타며 현역 아이돌 못지않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끼를 마음껏 뽐냈고 하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는 2부에서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 직접 무대에 올라 박경림 씨의 히트곡인 착각의 늪을 열정적으로 열창하며 돌잔치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노래를 마친 그는 여러분, 저의 사랑스러운 딸, 박제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며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을 숨기지 못하는 딸바보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박경림 씨와 안선영 씨는 즉석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이모 라인의 특별 무대를 꾸며 돌잔치의 흥을 더욱 돋우었습니다. 이들의 유쾌한 공연은 하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가수붐 씨는 비록 제이 양이 품에 안긴 채 잠이 든 순간에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축가를 열창하며 딸바보 박수홍 씨를 향한 따뜻한 삼촌의 마음과 우정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2부 행사는 경품 추첨과 즉흥 댄스 타임까지 다채롭게 이어지며 웃음과 감동이 끊이지 않는 박수홍표 돌잔치를 완성했습니다. 돌잔치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결혼식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 행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며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빠 박수홍 씨의 품에 안겨있던 제이 양은 이날 돌잔치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하객들은 제이 양은 벌써부터 연예인 아우라가 느껴진다며 탄성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박수홍 씨는 연신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딸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월간지 우먼센스는 박수홍 씨가 첫 생일을 맞은 사랑스러운 딸 제이 양과 함께 생애 첫 부녀 화보를 촬영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화보는 단순한 사진 작업을 넘어 부녀의 특별한 유대감과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화보 속 두 사람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서로에게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부녀의 깊은 애정과 행복한 순간들을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을 지지해준 김다혜 씨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품에 소중한 딸 제이 양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비혼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박수홍 씨였지만 그는 아기를 낳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험을 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스케줄이 너무 바빠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지만 사랑스러운 제이가 저를 보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아난다라며 딸에 대한 깊고 무한한 사랑을 진심을 다해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정성과 사랑으로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며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을 강조했습니다. 박소홍 씨는 자신에게 늘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는 아내, 김다혜 씨에 대해 그녀는 언제나 나를 흔들림 없이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며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며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는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으며 넘어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가장 큰 힘이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밝히며 가족에 대한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한편 박소홍 씨는 현재 친형 A씨 부부가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회사인 소속사에서 자그마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법적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박소홍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소홍 행복해다옹을 통해 5개월 아기 제이와 용산공원 산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평화로운 산책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박소홍 씨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박소홍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이후로 가난이라는 것과 같이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천장이 주저앉아 제 머리 위로 쥐가 떨어지기도 했고 연탄가스에는 동치미가 약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밝고 유쾌한 방송인 박소홍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고단했던 삶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셔터맨으로 일하며 어머니의 가게를 돕던 기억도 꺼냈습니다. 셔터를 열고 학교에 가고 다녀와서 저녁 8시 정도가 되면 셔터를 내렸다는 그의 말은 어린 나이에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그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달동네 우리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뒤에서 밀어드렸다며 어머니가 당시 40대 초중반이었는데 파마향 냄새가 톡해서 숨을 헐떡이셨다고 당시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멈추게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덧붙이며 어린 시절부터 오직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왔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박소홍 씨에게 돌아온 것은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심경을 밝히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내겠나. 나만 없어지면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매일 절벽에 올라갔다. 죽으려고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깊은 고통에 시달렸음을 고백하며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아내 김다혜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김다혜가 플래시를 들고 슬리퍼를 신고 저를 찾아왔다는 그의 말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소홍 씨와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소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소홍 씨가 오랜 시간 일군 재산을 가족에게 모두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박소홍 씨와 함께 출연하며 다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모님이 오히려 친형 부부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은 큰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형 부부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부에서는 약 62억 원 횡령 혐의 중 회사 자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박소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형수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아 박소홍 씨의 불만을 샀습니다.
박수홍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가족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이 저들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과 원통함을 느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언급하며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돈은 내가 벌었지만 저들의 부동산만 늘었다. 이것이 횡령의 증거라며 친형 부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받았다는 상품권은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횡령 금액의 규모와 횡령 여부,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횡령 여부, 그리고 형수 이 씨의 횡령 공모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성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은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2025년 9월 17일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씨의 부친인 박모 씨와 모친인 지인숙 씨가 친형 부부의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해 더욱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수홍 씨의 모친 지인숙 씨는 친형 부부 변호인의 신문에 자식들 돈은 쓰지 않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제가 맥주가 하나 마시고 싶어도 자식들 돈이라고 안 마셨다라며 남편이랑도 자식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싸울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들 돈이라고 안 썼다. 자식들에게 10원 한 장 돈 달라고 손 벌린 적 없었다고 강조하며 아들 박송 씨의 돈을 직접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숙 씨는 충격적이게도 그러면서도 박수홍이 쓰라고 준 카드는 썼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박수홍 씨가 건넨 카드를 사용했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는 돈을 좀 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남편 박 씨가 신장암 수술을 받을 때도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숙 씨의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를 언급하며 다혜에게 수홍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라며 김다혜 씨를 탓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수홍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수홍이랑 만나야 얘기를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갔다. 내가 원래 설거지도 다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엄마를 공격하더라고 덧붙이며 아들 박수홍 씨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친 박모 씨 역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씨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에 대해 비자금 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그맨 하면 세금 떼고품이 유지비 떼고 하면 얼마 안 나온다며 수홍이를 위해 별도로 비자금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홍이가 막내동생하고 친구들하고 자기 사귀는 친구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자금 만든 것이라고 덧붙이며 마치 박수홍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가 오랜 시간 가족에게 헌신하며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로 나온 개인 자금 횡령 혐의와 형수 이 씨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뒤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수홍 씨는 가족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곧 세상 전부였을 것입니다.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달려왔던 박수홍 씨. 그의 아픔과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머리까지 밀고 증언에 나선 어머니는 세무사, 노 변호사, 김다혜 이렇게 셋이서 수홍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언론에는 엄마가 빨대를 꽂았다고 하는데 이런 미XX들이 어디서 성질이 난다. 저것들이 쓰레기지. 내가 쓰레기인가? 손원수 이것도 잡아넣을 거다. 윤정수는 바른 말만 한다. 나쁜 것들이 다 모려들었다. 이것들이 완전 나쁜 것들이다. 가족을 쑥대밭을 내놓은 거다. 내가 머리까지 밀었다. 너무 화가 났다. 진짜 약이 없어서 못 끝냈다고 분노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약 제가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제 가족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한없이 믿었던 것뿐이라며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며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김다혜 씨와 소중한 딸 제이 양과의 행복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이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홍 씨는 세상의 빛을 본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딸, 제이 양에게 우리 제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패를 겪든 혹은 어떠한 성공을 거두든 모든 순간을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제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든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될 것이라는 진심 어린 바람과 약속을 전하며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수홍 씨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박수홍 씨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홍 씨가 굉장히 큰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 간의 법적 소송 문제를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법적 다툼 중에 있었던 식품업체 대표에게 경찰 고소를 당했다. 이런 기사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지금 방송 활동도 다시 재기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 간의 소송? 대중들에게 충분히 피로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찌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응원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박수홍 씨와 법적 소송 중인 한 식품업체 대표가 고소를 했다. 도대체 무엇으로 고소를 했을까요? 싹싹 빌어라, 협박했다라는 음성까지 제기하면서 사실 식품업체와 5억대의 소송 중인 이 박수홍 씨가 피소를 당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수홍 씨가 한 식품업체와 5억대의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한 거겠죠? 근데 이 와중에 상대방의 식품업체가 다시 박수홍 씨에게 협박받았다 라면서 또 고소를 한 겁니다. 피소를 한 거죠. 자, 보면은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 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좀 컸던 사건이죠. 결국 모델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달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소송을 한 이후에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위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불발되었죠. 그리고 2024년도 9월달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해해라, 적당히 이제 좀 합의 봐라, 한 번 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가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측이 뭐죠? 피의자, 피고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박수홍 씨 측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가 연기가 됩니다. 근데 이 식품업체 측에서는요,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이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에서 10%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약정된 계약 조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번에 고소한 내용을 보니 이 식품업체 대표 A씨가 심지어 박수홍 씨 측의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변호사 B 씨가 소송 제기 직전인 예전 23년도 6월 달, 그러니까 최초의 고소가 있기 전에 박수홍 씨의 변호사가 이 A 씨인 대표이사에게 너 지금 큰일 났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싹싹 빌어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라는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업체 대표는요,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나를 압박했다. 변호사 B 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만들 거다.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품업체 대표 A 씨는 그 변호사 B 씨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수홍 씨를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담당 변호사인 박수홍 씨의 변호사는요, 연합뉴스 언론사에 계약도 없이 1년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거면 그만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경찰 측에선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박수홍 씨는 자신의 친형 부부와도 출연료와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명목하에 소송을 진행 중이잖아요. 더불어 자신과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라며 형수까지 재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61억 7천만 원의 횡령 혐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박수홍 씨가 지금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수홍 씨가 오히려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 사실일까요?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수홍이 하지 않은 일이다. 협박 피소? 우리는 무고야. 너 무고죄로 맞고서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피소된 박수홍 씨 측에선 뭔 소리냐? 전혀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아직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한 내용이라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을 했고 언론 플레이까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박수홍 씨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3년도 9월 그 식품업체 대표인 A씨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했고 약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표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받았다. 다른 업체들에게도 이 식품업체 대표는 고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A씨가 2년 만에 이런 문제로 지금 난리를 치는 것,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수홍 씨 측은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A씨가 박수홍으로부터 직접 협박성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변호사는 A씨가 과거 박수홍 법률 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박수홍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거죠. 결국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박수홍 씨를 다시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수홍 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박수홍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가족 간의 이 소송 응원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럴 수 있냐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